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업 실현 만능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업 실현 만능틀을 단순히 나눔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면 100%, 500%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요. 만능틀 꼭 받아가 보시고 이 만능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능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수업 실현 만능 틀에는 선생님들께서 적용력을 높이실 수 있게 키워드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 수업 단계에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사하고 전차시를 상기할 때에는요, 교사가 낸 퀴즈나 혹은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짝끼리 묻고 답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협력적인 배움의 요소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퀴즈 발표, 짝끼리 발표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전차시에 배운 내용을 잘 설명해 준 친구가 있을까요? 혹은 친구한테 들은 내용 중에 내가 이해를 하는 데에 혹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친구의 답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도입 상황에서도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들과 다 같이 이 배움을 전차시의 내용을 좀 종합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교사가 한 가지의 키워드를 적어놨다고 치고 학생들의 발표를 받아서 우리 반의 배움 그물을 완성했다, 배움 지도를 완성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초등 수업 실현에서는 판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생각 그물이다, 배움 그물이다, 지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발표를 들었다고 치고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완성했네요, 했네요 하면서 선생님이 동선을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완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꼭 공간을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까지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동기유발인데요. 제가 동기유발은 되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짱구와 쿠로미와 같은 캐릭터를 활용한 편지나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편지나 사례를 소개하는 게 동기 유발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이때 놓치면 안 되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반 실생활 사례이다, 우리랑 연관되어 있는 사례인 거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쿠로미, 내가 좋아하는 짱구가 이런 고민이 있대요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전차시 상기 한 거하고도 수업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앞으로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배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생활 사례, 우리와 맞닿아 있는 사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쁜 캐릭터를 넣어와서 그렇지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많이 봤던 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먼저 경험, 실생활 적용, 프로젝트 활동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하거나 혹은 경험을 나누는 시간, 아예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으로는 평소에 궁금했던 일이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나요? 인데 이때 이 궁금했던 거나 알고 싶은 게 전차시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이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건 없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떠올렸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한계가 생기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닿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이런 걸 배워야겠네 라고 하면서 다음 흐름으로 되게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에 정말 적절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어렵네, 그럼 이번 배움을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요?
이런 활동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학습자의 주도성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했다면 이제 목표와 활동을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요. 교사가 직접적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라면 핵심 스티커나 핵심 빈칸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전에 배웠던 배움 공책에서 살펴보면서 단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직접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고 적어볼까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초성으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교사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힌트를 제시하면서 그럼 이 힌트와 관련해서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빈칸에 우리가 뭘 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학생에게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여기에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제시를 했다면 이제 활동을 안내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 배움 목표 달성을 위한이라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로 뭘 배우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를 한 문장으로 넣어서 강조를 하면서 활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제가 여기에 배움 열매 결실이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에 이 배움 열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배움 열매는요, 전체가 함께 완성해 간다고 해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내 개인 공책에 배움의 열매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 하나하나를 끝냈을 때마다 선생님들 정의적 요소를 위해서 학급 온도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인지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학습 노트의 배움 열매를 채우거나 아니면 활동을 끝내고 그 활동에서 배우는 그 배움의 열매를 우리 반에 여기 같이 만들었던 칸에다가 열매를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 1, 2, 3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는 짝, 모듬, 전체, 개별 활동이 있다.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활동 1, 2, 3번의 적절한 활동의 형태를 골라서 활동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개를 한다면 자, 가장 중요한 거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넣어서 이왕이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학생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몽땅 다 넣으려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하냐? 바로 활동을 통해 배울 내용, 그러니까 이 활동으로 어떤 성장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걸로 뭘 하게 하려고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설명한 다음에 학생에게 활동 이해 안 됐던 부분 있나요?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활동은 뭐 A와 B라는 점에 주의하면서 A와 B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장을 위해서 활동을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깔끔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먼저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전체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 활동에 어떤 걸 해야 해 라고 학생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걸 해야 하냐? 이제 이 활동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굳이 없고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안내해줄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 방법과 예시는 이왕이면 화면에 띄워두도록 하거나 혹은 교사가 그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있거나 당연히 뭐 칠판에 전시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그 예시 자료를 학생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예시 자료를 나눠준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예시 자료가 있으면 부진화가 있다거나 혹은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교사가 제시한 예시 자료를 보면서 이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내가 하나하나 잘 넣어 놓으면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넣어 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반에 뭐 학습에 좀 산만함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는 학생, 조건 아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시간 안내를 하고요. 활동 시간을 확인하면서 활동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 멘트를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학생이 직접 내가 얼만큼의 활동 시간이 필요한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수업에서 자기계발 역량, 자기를 성찰하는 역량을 길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발화를 반드시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회지도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활동 시간 이제 3분 남았네요. 그러면 3분 남은 동안 내가 어떻게 활동을 마무리할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학생이 계속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과 순회 지도를 예고해야겠죠. 제가 평가 기준이나 순회 지도 예고할 때에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런 걸로 순회 지도 할 거예요 라고 예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활동 자체를 구상할 때 과목 간의 어떤 연계 요소를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국어나 미술이 도구 교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포스터, 뭐 주장하는 글을 쓰게 한다, 아니면 노래, 캠페인 송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서 교과 간의 연계를 이제 고려하면서 활동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 간의 연계를 생각하면서 학습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프로젝트형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도 중요하지만 교과 간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에서 지향하는 점이기 때문에 활동을 구상할 때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전개 활동 소개를 살펴봤고요.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면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순회 지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순회 지도를 할 때는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 나온 조건 아동을 피드백하고, 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단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뭘 많이 합니까? 누가 어려워하면 옆에 학생이 도와줄까요? 근데 왜? 이게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봤던 거, 꽤나 좋아 보이는 걸 넣으려고 하면 이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지도에서 이런 요소들을 넣어야지 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문제에 적절하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환류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았어요, 더 잘해볼까요? 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할 때는 발표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 환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특히 이거는 협력은 잘했는데 발표 자료를 더 찾아보는 건 어때? 라고 피드백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발표 부분에서 더 명확히 설명하는 대본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순회 지도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발표 준비하는 부분에서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배웠고 뭐가 어려웠는지 써볼까요? 라고 하면서 배움 과정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발표 전, 중, 후로 나눠서 전, 중, 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배움 자체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어려웠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려워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장치,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 지도를 마쳤다면 활동 끝나기까지 얼마 남았네요? 라고 하고 집중구호, 저는 집중구호는 반드시 넣어주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단계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구호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활동을 마친 후에 이제 발표를 해야 하니까 그 발표를 할 때에는 교사가 순서를 정해주거나 랜덤으로 발표해볼까요? 뭐 뽑기 발표를 해볼까요? 아니면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다가 1모듬이 아까 전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1모듬이 발표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1모듬한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순회지도 하면서 학생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했는데 교사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발표 자료를 잘 준비했다, 발표 내용을 잘 준비했다 라고 가정하고 그 학생에게 혹은 그 모듬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제공하고 나면요, 이제 발표를 시켜야겠죠. 자, 발표시키고 나서는요,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위에 두 개는요, 되게 단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왔고요. 맨 아래 두 개에는 좀 선생님들께서 이걸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모듬이 발표를 했다면 보통 보충하고 싶은 점만 발표를 시키는데, 보충하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보충한 걸 토대로 이걸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한 단계 더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인상 깊었던 건 뭐였나요? 좋았던 건 뭐였나요? 배우고 싶은 거는 뭐였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자, 좋았던 점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좋았던 점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인상 깊었던 걸 토대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나요? 라고 하면서 단순히 감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좋았고 인상 깊은 걸 바탕으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모방학습할 수 있게, 다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기회까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나라면, 자, 사실 위에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나라면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나요? 혹은 내가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학생에게 이제 기회를 좀 더 제공하는 방식도 있겠죠. 혹은 자, 궁금한 점, 인상 깊은 점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달랐던 것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너의 예상과 나의 예상이 왜 달랐을까? 그건 우리의 경험이 모두가 달랐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 모듬과 왜 이 모듬의 예상이 달랐을까요? 하면서 예상했던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체하고 다시 상호작용하게 하는 식으로 한 번 더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합을 하면서 내가 발표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편안한가, 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충이랑 발전이라고 하고 싶어 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학생의 배움의 주체성을 위해서 나라면 어떨 것 같아? 이 친구의 배움을 나의 상황으로 나는 적용해서 가져가는 이 발문이 좋아 라고 한다면 아래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에게 편안한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본 활동을 통해서 배움이나 성장 척도를 확인하거나 이해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발표하고 나서 이제 활동을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활동 1, 2, 3번을 여러 가지 활동의 형태, 뭐 발표도 시키고 상호작용도 했다면 이제 정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 때에는요,
하면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배운 내용, 어려웠던 거, 인상 깊은 내용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피드백을 다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구상할 때 떠올릴 수 있다면 구상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교사가 인지적으로, 정의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혹은 무엇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괄호를 채우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을 지도하고자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아는 거, 어려웠던 거가 아니고 내가 배운 내용을 괄호에 채우면서 나만의 개념으로 내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랑 혹은 전체랑 갤러리 워크를 통해서 내가 정리한 거, 너가 정리한 거를 비교하고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듬한테 배운 거, 전체 친구들한테 배운 거를 바탕으로 내가 나의 배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정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나는 많이 넣고 싶다, 이 개념의 이해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채우는 방식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 혹은 실생활 맥락을 활용한 평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 맥락을 활용한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자, 새로운 상황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냐 아니냐를 교사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자, 아까 동기유발해서 안 돼. 그럼 안 되니까 이거 배워야지 라고 흐름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요. 이 상황 안 되니까 이거 다음 차시에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해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차시를 예고를 할 때에는요, 다음 차시에 배우고 싶은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로 제시를 해오면 그러면 그럼 만약에 자, 제시해왔다 치고 동기 유발을 할 때 전시학습 상기와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차시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배우고 싶은 내용을 적어왔죠? 그러면 적어왔던 내용 중에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장치로도 쓸 수 있는 요소라서 정리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 배우고 싶은 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배우고 싶은 거를 정리해보도록 하면서 다음 차시를 예고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차시 계획 표가 나와 있다면 그 계획표의 내용대로 계획 내용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어찌 보면 좀 되게 길게 수업 실험 만능 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틀을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나눔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를 수정하고 좀 보완을 하면서 나한테 편한 방법대로 활용을 해보시고 이 수업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다, 어렵다 라고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고득점 기원하고 다음에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